그러면 시간이 돼서 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Dream Layer, Simultaneous Multi-Layer Generation via Diffusion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져온 거는 제가 이번 최근에 RCCB를 갔을 때, 학회를 갔을 때 이제 디퓨전 쪽에 이런 멀티 레이어 관련한 논문들이 많아서 대표적 논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들이 성능이 요즘 되게 좋은데, 어, 되게 다양한 물체들이 있을 때 그걸 동시에 다 같이 생성을 하는 거랑, 그리고 에디팅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포토샵 기법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는 그런 생성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 논문을 저자들이 썼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기존에 다른 논문들이 있었는데, 다른 논문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랑 이제 폴그라운드 두 개 레이어만 이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로 다른 포그라운드 레이어끼리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이제 뭐 어, 원하지 않는 오버랩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버랩을 아예 배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미지를 제네레이션 할 때 원래 RGB 채널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 트랜스페런트한 알파 채널까지 고려를 해서 RGBA를 4채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알파 채널 입장으로 그냥 심플하게 스태킹을 해서 이제 사용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알파 채널 이제 위주로 더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오브젝트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오클루전이나 아니면 그림자 지고 이런 광원에 의해서 그림자가 지는 현상 같은 거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레이어에서는 이제 기존의 T2i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멀티 레이어 세팅을 가능하게 한 것과, 그리고 이 멀티 레이어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새로 구상을 해가지고 어,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멀티레이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이게 다 T2i 디퓨전 모델 기반이라서 뭐 텍스트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GPT를 이용을 해서 이 센텐스 안에 백그라운드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포그라운드의 물체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드림 레이어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멀티 레이어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텍스트 투 레이어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이제 에디팅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거를 디퓨전 인버전을 이용해서 각각의 레이턴트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드림 레이어에서는 이제 각 오브젝트마다 레이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에디티드 이미지에서 보면은 뭐 어, 네, 뭐 이제 버섯의 크기를 좀 줄여달라 하면 버섯의 크기를 줄이고, 백그라운드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거는 그 두 개의 레이어를 쓴 이미지들과, 그리고 세 개, 그리고 최대 네 개까지 해서 총 40만 개의 이미지를 구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GPT-4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랑 폴그라운드의 그 캡션들을 다 딴 다음에 그것을 각각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뭐 텍스트 인코더를 타고 나면 이제 스타트 오브 더 센텐스랑 엔드 오브 센텐스 토큰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그 토큰들을 다 가져와서 그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 하나를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멀티 레이어를 위해서 총 이제 제안한 방법이 그 중간에 아키텍처적인 것들이 이 CACA랑 LSSA 그리고 IRH 세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ACA 같은 경우는 Context Aware Cross Attention이라는 건데 그 이제 먼저 그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쿼리 입장에서 이제 각각의 폴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유넷의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이 각각 폴그라운드의 텍스트 프롬프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키랑 밸류로 들어가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쿼리가 글로벌 이제 이미지가 쿼리로 들어가서 어떤 각각의 이 폴그라운드 오브젝트에 맞는 컨텍스트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추출을 하고 나면 이제 유넷의 디코더 쪽 부분에서 이제 LSSA, Layer Shared Self Attention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거는 보시다시피 크로스 어텐션이어가지고 이 각각의 포그라운드 텍스트랑 이제 글로벌 쿼리 이미지랑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돼서 그 각각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는 컨텍스트 맵을 뽑았다면 LSSA에서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를 다 좀 자연스럽게 섞이고 할 수 있게끔 셀프 어텐션 모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LSSA 과정에서는 이, 이 CACA에서 뽑은 컨텍스트 맵을 이용해서 그 글로벌 쿼리에 있는 이 레이턴트 값들을 각각의 포그라운드 레이턴트에 이제 입력을 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IRH 부분인데 이거는 그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섀도우나 어클루전 같이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하는 기존의 그런 단점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이 모든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들과 백그라운드가 다 조화롭게 잘 이제 그림자 음영 같은 것도 잘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할모나이제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실 이 논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리미테이션인 것 같은데 먼저 이 총 디퓨전 라지 T 스텝 동안 이 모든 그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제네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된 그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해서 다시 그 어떤 TH,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이거를 총 1000스텝 중에 600스텝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600스텝으로 돌아가서 그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IRH를 그 적용을 하는 구간이 한 200스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장해놨던 레이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성능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600에서 200을 뺀 한 400 구간 동안 다시 디퓨전 모델을 태워서 총 최종적으로 멀티레이어 이미지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0스텝을 뭐 한 50스텝 정도로 생성하는 그런 디퓨전 모델이 있다면 얘는 이제 600스텝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6배의 이제 모델 컴퓨테이션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어, 이 컨텍스트 어웨어 크로스 어텐션 부분과 LSSA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으로 먼저 보자면 이 K 레이어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다 이제 합쳐서 씁니다. 컴퓨트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아니죠. 콘캣이 아니라 이제 그 알파 채널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합산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총 이 위에 그 승수로 붙어 있는 K 플러스 1이 이제 몇 번째 레이어냐를 뜻합니다. 그래서 i의 1은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총 K개는 이제 각각 포그라운드 레이어 이미지들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i의 K 플러스 1은 글로벌 레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이어는 결국에는 그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의 이런 그
알파 채널 값을 이용한 그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부터 뒤에 순서대로 그 1 마이너스 이 알파 채널 값을 곱해서 총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ACA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레이어 입장에서 각각의 그 포그라운드 레이어들을 어떻게 이제 레이아웃을 구상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레이어를 이제 쿼리로 씁니다. 그래서 이 QC는 쿼리는 이제 이 글로벌에서 생성된 어떤 레이턴트 G, K 플러스 1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CT의 K 플러스 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이제 그 포그라운드든 백그라운드든 그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다 콘캣해서 이제 구상한 값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레이어 J에 대한 그 어텐션 맵, 그러니까 소프트 마스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맵을 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어, 그, 그 J, 이 J라는 게 이 여기서 말한 어떤 J번째 레이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크로스 어텐션이 유넷에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몇 번째 크로스 어텐션이냐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크로스 어텐션에서의 그 이 어텐션 맵들을 다 가져와서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더해주는 값은 그 이 결국에는 이렇게 뭐 머쉬룸 버터플라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머시룸이 한 단어라 그런데 만약에 뭐 빅 머시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빅에 해당하는 토큰이랑 머시룸에 해당하는 토큰이 있을 거고 그 각각 토큰에 해당하는 어떤 어텐션 맵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그라운드 레이어 1에 대한 이런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 토큰들을 모두 구성하는 어텐션 맵들을 모두 다 더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 포그라운드 레이어에 대한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디퓨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느꼈겠지만, 그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구하면 되게 그 값이 많이 튑니다. 그 노이즈한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스크가 이제 원하는 딱 그 머시룸의 영역만을 찝어주지 않고 이미지 전체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어웨어 레이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 노이즈 마스크를 좀 리파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습하는 모듈인데 이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어떤 라지 n개의 이 컨텍스트 어웨어 레이어가 있고 그 각각을 이제 태우면은 이렇게 n과 n 플러스 1로 되고 최종 아웃풋이 이 mg의 f, 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턴트 차원에서 연산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소프트 마스크를 뽑은 거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어,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로 그냥 알파 채널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크기에 맞게 리사이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이제 L2놈으로 MSE 로스를 통해서 그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결국에는 그 뭐야 그 글로벌 레이어 입장에서 쿼리에서 구한 마스크만 생각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 폴그라운드 쿼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쓰지는 않고 단순히 학습용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아 그 글로벌 레이어에서 구한 그 어떤 폴그라운드 오브젝트에 대한 이 소프트 마스크랑 그리고 폴그라운드 레이어에서 구한 마스크랑 이제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로스는 이렇게 그 기존의 디퓨전, 흔히 쓰는 디퓨전 로스랑 그리고 여기에서 제한한 이 LC랑 L 레이아웃을 모두 더한 것을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뭐 그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 이제 글로벌 쿼리인 거고 어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풀그라운드가 뭐, 토큰이 뭐 두 개씩 있다고 하면은 어텐션 맵이 이렇게 두 개씩 생성이 될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텐션 맵들을 노멀라이즈 값을 구해서 이렇게 각각 레이어에 대한 컨텍스트 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컨텍스트 맵을 구하는데 글로벌 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쿼리로서 각각의 폴그라운드 레이턴트를 이용을 해서 어, 이제 폴그라운드 레이어 입장에서의 컨텍스트 맵을 구하고 그리고 이 MF랑 MG랑 그 로스를 주는 것이 바로 아까 그 L 레이어가 됩니다. 그 다음은 LSSA인데 이거는 그 레이어 간의 어떤 그 좀 컨시스턴시랑 뭔가 커넥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레이턴트를 폴그라운드의 레이턴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MG를 구한 것이 이제 그 어떤 i번째 레이어에 대한 마스크인데 이 글로벌 레이턴트 랑 이 MG를 곱한 것과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과 그냥 foreground 레이턴트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GTI가 있으면 이 MG에 속하는 부분을 그냥 그 글로벌 레이어에서 가져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나 아니면 제로샷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런 곳들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같은 뭔가 아이덴티티의 그런 물체를 공유를 하는데 이미지가 서로 좀 뭔가 다르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앞을 보고 있는 사진이 있고 옆을 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도 둘은 같은 아이덴티티니까 결국에는 그 어텐션을 그 이 모든 이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것도 그 모든 레이어를 콘캣을 한 레이턴트를 이제 키랑 밸류로 넣어가지고 그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어떤 i번째 레이어에는 i번째 레이턴트가 셀프로 키랑 밸류랑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가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레이턴트를 다 컨캣한 거를 키랑 밸류로 써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텐션에서 이제 키랑 밸류의 그 컨캐테네이션을 해도 똑같이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 글로벌 레이턴트가 있고 각각 폴그라운드 레이턴트가 있으면은 그 마스크에 해당하는 위치를 그 글로벌 레이턴트로 단순히 교체를 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컨캣해서 그 키랑 밸류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텐션 과정을 거치는 게 이 레이어 쉐어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 다음에 IRH라는 거는 그 디퓨전을 한번 다 어쨌든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한 번 더 리파이먼트 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 노이즈를 매겨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그 디퓨전 스텝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통은 이제 노이즈를 입혀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 중간 레이턴트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리디노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이거는 백그라운드 레이턴트고 당연히 이제 그 나머지 그 포그라운드의 그 알파 채널 값을 다 곱한 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포그라운드를 이제 앞에서 뒤부터 순서대로 이 알파 채널 값을 곱해서 다 주는 식으로 해서 보통 그 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 워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들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픽셀 레벨에서 되게 아니 그러니까 픽셀 레벨에서 그 레이어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알파 값을 이용해서 그 합산을 하는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레이턴트 레벨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잘 안 섞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레이턴트 레벨에서 그러니까 좀 그 노이즈 레벨이 있는 단계에서 이걸 수행을 해서 디퓨전 모델을 계속 태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얘기하는 게 여기서 간단한 에디팅이 이 IRH에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파 채널에 OP 오퍼레이션을 입혀서 뭐 리사이징이나 플리핑 그리고 뭐 트랜슬레이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그 물체를 이미지상에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하듯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레이턴트 단계에서 수행하는 이유는 뭐 에디팅을 한 다음에도 결국에는 뭔가 그 강원 위치에 따른 그런 그림자 영역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레이턴트 단계에서 이 에디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때문에 기존의 디퓨전 연산보다 1.6배가 더 많은 모델 컴퓨테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메서드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는데 데이터셋을 이제 그 오톤 좀 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랜덤하게 어떤 베이스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GPT-4에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랑 그 각각의 포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런 오브젝트들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이제 그 디퓨전 모델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뽑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프롬프트가 있을 테니까 이미지로 뽑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딩 다이노 모델을 써서 그러니까 샘 모델을 써가지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따로 추출을 해내게 되고 그리고 뎁스 애니띵으로 그 어떤 오브젝트가 더 앞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 물체를 떼어내고 나면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또 이제 인페인팅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제 포그라운드의 이런 이미지랑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이 전체 이미지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레이어 이미지를 이제 30만 개, 3개 레이어 이미지를 8만 5천 개, 그리고 4개 레이어 이미지를 1만 5천 개를 해서 총 이제 40만 개 레이어 이미지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서드는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그 계산량이 아까 1.6배라고 했는데, 네. 근데, 어, 잠깐만. 1점, 그 메모리 같은 건 훨씬 많이 쓰지 않아요? 네, 메모리도 많이 씁니다. 그 TH랑 TH 프라임 사이에 이런 퓨전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레이턴트 값들을 다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거랑 몇 배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런 레이턴트는 이제 CPU로 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음, 네, 그 GPU 메모리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지연님이 이어서 익스페리먼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끊겼나?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 중에서 트레이닝 전략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리소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백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학습된 가중치로 이제 소비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의 키와 밸류 파라미터만 파인 튜닝을 해서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듈 배치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전체 구도를 담는 CACA를 다운샘플링 구간에 활용을 하고 디테일을 살려주는 LSSA를 업샘플링 구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의 성능을 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레이어 임베딩을 0으로 초기화해서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의 환경과 평가 지표입니다. ABEC GPU 2대로 4일 만에 학습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구축했던 데이터셋 40만 장 중에서 3,000장을 샘플링해서 이 멀티레이어 이미지 테스트셋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미지의 신미성을 보는 AES 스코어,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클립 스코어, 생성된 이미지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FID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비교입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두 가지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1.5입니다. 원래 단일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레이어를 합친 최종 결과물과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컴포짓 이미지로 간주해서 같이 평가를 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이어 디퓨전입니다. 이건 이제 멀티레이어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은 백그라운드부터 포어그라운드까지 시퀀셜하게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와 드림 레이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 드림 레이어가 레이어 디퓨전 대비해서 모든 지표 AES, 클립, FID 그리고 모든 2레이어, 3레이어, 4레이어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AES 같은 경우에는 0.5점 이상의 이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ES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이미지를 생성했던 스테이블 디퓨전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분리한 다음에 합쳐서 이미지를 만든 드림 레이어지만 더 심미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인 평가 결과의 비교입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2개부터 4개까지 레이어를 만들어서 합성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단의 레이어 디퓨전은 객체의 크기들이 좀 비현실적으로 크거나 이 백그라운드하고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드림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포어그라운드 객체들의 크기하고 위치가 백그라운드와 그래도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 4개 레이어로 합성한 이미지만 좀 살펴보면 배경으로 판타지 월드, 그다음 포어그라운드로 사쿠라 브랜치, 애플, 애니메이션 피규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합성을 했는데 상단의 레이어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요 각 객체들이 같은 위치에 합성이 돼서 겹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과만 봐도 좀 그냥 가운데 떠 있는 배경에 좀 어색하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요 하단의 드림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 객체들이 이 배경 분위기에 좀 나름대로 조화롭게 배치가 되고 요 애니메이션 피규어 같은 경우도 땅에 잘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름대로 조화를 잘 이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여기 위치를 지정하는 그 프롬프트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프롬프트에서도 뭐 꽃 위에 나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위아래 말고 왼쪽, 아래, 뭐, 오른쪽, 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일단, 네. 다음으로는 유저 스터디 결과입니다. 2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은
포어그라운드 객체의 묘사력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디퓨전이나 이 드림 레이저 두 개 다 이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 백그라운드 퀄리티나 이 전체적인 이 멀티레이어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드림 레이어의 성능이, 그러니까 드림 레이어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레이어 모델이 단순히 물체만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한된 모듈들의 이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내용입니다. 먼저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두 모듈인 CAC와 LSSA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의 이미지는 CACA의 효과를 보여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인데요. 특히 포어그라운드 레이어의 이제 레이어를 정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이 손실함수인 L 레이아웃의 중요성을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쪽 행 같은 경우는 이 손실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중 레이어를 이제 합성한 결과이고, 여기서 보면은 카메라와 복싱 글러브가 또 이제 서로 겹치고 이제 어색하게 배치가 되는 이제 컴포짓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는 이제 CACA가 주는 가이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게 각각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해쳤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아래쪽 행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함수를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다중 레이어를 생성한 결과 이 카메라와 푹신 글러브가 배경 위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서 위에보다는 좀 더 조화롭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LSSA 결과입니다. 이 모듈은 이제 주로 서로 다른 이미지 레이어 간의 일관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LSSA가 없으면 텍스트의 정합성을 나타내는 클립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SA가 레이어 간에 이제 그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 문맥을 놓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H의 효과는 요 다음에 그림을 보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RH가 적용이 되지 않은, 즉 여기 단순히 레이어를 쌓은 블렌드 열의 꽃병과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공중에 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하모니 열에 IRH를 적용한 그림을 보면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면서 좀 더 사실감 있게 이 그림이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그림자는 노이즈 제거할 때 이제 600에서 400 스텝 정도의 이런 합성을 진행하는데 최적의 구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림 레이어의 응용 사례인 이미지 투 레이어의 기능입니다. 이 모델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분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자전거 사진을 입력하고 포어그라운드는 자전거, 배경은 숲이라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면 이 모델이 이미지를 노이즈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텍스트에 맞춰서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이 백그라운드의 이 숲, 그 포어그라운드의 자전거를 분리해내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이어 에디팅 기능입니다. 이 드림 레이어는 이 오브젝트를 편집을 할 때 IRH를 통해서 이 하모나이제이션을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이 그림처럼 의자를 회전하거나 이동을 시키면 바닥의 그림자도 같이 새로운 위치와 각도를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자가 업데이트 되는 기능이 있고, 또 여기 로봇처럼 화면 이제 구석에 잘려있던 이런 객체를 중앙으로 옮기면 보이지 않던 나머지 부분을 이제 모델이 상상을 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해서 이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어모달 컴플레이션이라는 기능을 또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은 다양한 포어그라운드 객체와 배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고, 두 번째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레이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드림 레이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법에서는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CACA, 그리고 레이어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LSSA,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IRH를 이제 도입을 해서 생성 품질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림 레이어는 이미지 투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에디팅까지 지원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까지